시즌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지 고경남 세무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매년마다 다 직장인들은 하잖아요. 네. 근데 직장인들한테 연말정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요. 냈던 세금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연말정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세금 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매달 세금을 뗀 금액을 통장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매달 떼는 세금은 이 간이세액표라는 세율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만 떼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연봉과 각종 공제 항목들이 다 확정되고 나면 네. 매달 뗐던 세금과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급액이 달라서일까요? 같은 월급 받아도 환급액도 다르고 세금을 또 더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이 더 많이 납부됐다라고 한다면 예.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거고요. 예. 이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보다 덜 납부되어서 부족하다면 이 덜 납부된 금액만큼을 더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실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네. 얼마 정도 돌려받습니까? 이 국세청 통계 포털 사이트를 한번 보면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는 근로자 10명 중에 7명은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오고요. 예. 20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로 보면은 한 1,300만 명 정도가 총 9조 2,500억 원 정도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으로 따져보면 한 68만 원 정도가 집계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68만 원이면. 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네. 근데 매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네, 아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네. 어떤 게 달라집니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월세세 공제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존에는 총급여, 즉 연봉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자는 12%, 예. 7천만 원 이하자는 10%를 적용해 줬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5,500만 원 이하자는 17%, 7천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이 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도 추가 공제가 생겼는데요. 예. 우선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정도 상향했고요. 예. 22년도 신용카드 등 이 소비금액 전체 합계액이 21년도에 사용한 금액 대비해서 105%를 초과했다면 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0% 추가 공제, 또 전통시장 사용 금액도 마찬가지로 10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추가 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사용 내역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월세나 지금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거나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월세를 얼마 내는지 이거를 네. 증명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은행권으로 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예. 추가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네. 이 주민등록 등본하고 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다라는 그 내역 등을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들 제출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못 챙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월세 원리금 상환이나 아니면은 돈을 집주인한테 냈을 때 지급했을 때 그걸 근거를 남겨줘서 그걸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꼭 챙기시라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난해보다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공제 항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공제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네. 공제 금액이 예년보다는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 연봉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대체 얼마쯤 될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때 좀 챙겨야 될 서류나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간소화 서비스로도 그 조회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 기부금 영수증 등은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 체육 시설비나 또는 이제 보청기 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이제 자료가 좀 조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자료들은 미리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거 좀 챙겨야 될 목록이 좀 정리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그런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런 네. 목록들 어떤 것들을 챙기면 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쭉 그런 것들이 쭉 목록이 있다. 네. 요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부금도 전산상으로 나오는 기부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부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또 공제받는 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 상대적으로 소득 금액이 큰 사람이 이 자녀 등의 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더 크고요. 예.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한테는 이 자녀세 공제라는 것도 추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몰아주기 사용인데요. 예.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사용을 해야 최저 사용 금액을 빨리 채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네요. 보통은 연봉이 많으면은 연봉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몰아주면 그러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의 소비 생활 금액이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 최저 사용 금액을 빨리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가족이 생활할 때 사용하는 그 소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몰아서 사용해서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럼 맞벌이 부부 말고요. 네.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거나 혼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챙기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독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사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관련된 비용으로 월세세액 공제를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월세세액 공제 자료들을 좀 잘 챙기시고요. 네. 아니시면은 이제 연금저축 등을 통해 가지고 저축을 하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등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연말정산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절세를 할 건지 미리 좀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올해 지난해 걸 이제 정산을 하는 거지만, 근데 내년에 또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좀 꿀팁이 있다면은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카드 생활 소비 금액 자체를 누구에게 몰아서 사용할지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매달 떼는 세금을 80%만 뗄 수 있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인데 네. 돌려줄 때 이자를 쳐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덜 내고 덜 돌려받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프티콘을 받으셨을 때 이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현금 영수증 처리가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기프티콘으로 뭐 생일 선물 등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이 기프티콘을 사용하시면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꼭 하셔야지 이 신용카드 공제금액 대상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요. 덜 내고 덜 받는 방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더 내고 더 받는 방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더 낸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예. 세금을 80% 원래 내야 되는 매달 떼는 세금보다 80%만 내게 된다면 네. 나중에 덜 받더라도 현재 지금의 현금 흐름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 저는 80% 정도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네.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이나 세테크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연금저축, 뭐 ISA 통장,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그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제일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연금저축 부분인데요. 네. 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IRP에 불입한 금액은 이 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최대 금액으로는 한 115만 5천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ISA라는 통장에는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 만기된 ISA 계좌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관을 하면 이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49만 5천 원까지 또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후자금과 세액공제를 둘 다 챙기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세금 얘기는요. 들을 때마다 이거 어렵긴 한데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